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좋은 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옆에서 꽁띠가 스크래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데요. 좋은 와인이 무엇일까요? 좋은 와인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와인에서는 기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2020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와인 부문에 와인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마냥 저의 기호성을 가지고 와인을 심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럴 때 와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와인을 판단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와인의 품질을 나누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우선 WSET에서 어떻게 와인의 품질을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결함이 있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있을 경우 와인의 품질을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결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실만 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acceptable이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포인트가 좋은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실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사실은 굿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굿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특별한 나쁜 점이 없는 와인 정도를 말을 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리 굿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도의 요소만 조금 아쉬울 뿐 나머지는 완벽하다. 나머지는 정말 맛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베리 굿을 하고요. 와인에서 가장 좋은 퀄리티는 outstanding. 뛰어나다 라는 품질을 줄 때는 이 블릭이 모두 완성이 되고 와인의 품질이 매우 좋을 때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좋은 와인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제인이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개념은 블릭이라는 개념입니다. 블릭은 밸런스, 랭스, 인텐시티, 컴플렉시티로 줄여서 말하는 말인데요. 제가 영국에서 WSET 디플로마 과정을 할 때 블라인드로 와인을 시음하고 그 맨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가 품질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 블릭으로 많이 판명이 나요. 100%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설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블릭은 일단 밸런스잖아요. 밸런스는 사실 밸런스가 완벽할 때보다는 밸런스가 깨졌을 때 캐치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도가 너무 튄다, 알코올이 너무 세다, 혹은 타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등등 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확 튀었을 때 우리는 밸런스가 깨졌다고 말을 합니다. 밸런스가 깨졌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와인은 아니겠죠? 두 번째로 랭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운이라고도 하고 피니쉬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운이 길면 길수록 좋은 와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텐시티. 인텐시티는 향과 맛의 강도입니다. 사실 좋은 와인들은 향과 맛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대체로 신대륙의 와인보다 구대륙의 와인이 인텐시티가 조금 약하고 절제미를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텐시티를 고려할 때는 이제 약간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과실향 혹은 더운 기후의 향이 너무 뿜뿜 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는 고급 과정에서 더 자신의 입맛을 수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개념으로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컴플렉시티입니다. 컴플렉시티는 복합성인데요. 와인에는 세 가지의 향이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포도 그 자체에서 나는 향. 두 번째, 와인 양조가가 이 와인에 주입을 해서 나는 향. 그러니까 와인 양조가에 스킬이 들어가서 나는 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와인 양조가 자체의 결정들이 이 와인의 향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오크통을 쓴다, 이런 결정이 바로 이 2차 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크통을 쓴다는 얘기는 그 오크, 참나무의 나무 향이 와인에 주입되고 여러 효과를 낼 수 있는 양조가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월의 향입니다. 와인이 숙성되면서 나는 향이죠.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궁금해지고 초급 와인 코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101의 제 강의를 한번 꼭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블릭, 밸런스, 랭스, 인텐시티, 컴플렉시티가 모두 완성이 되면 아웃스탠딩한 와인, 정말 뛰어난 와인을 만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창피하지만 제가 영국에서 WSET 학원을 다닐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평가에 녹여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WSET 디플로마 수준에서는 10분 동안 와인을 시음하고 그거에 대해서 쫙 써내리기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촉박한 타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씨가 엉망진창이라는 것도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스팅 노트가 보이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다 틀린 것 같죠? 근데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을 동그라미 표시하고 맞은 것을 체크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왼쪽에 품질 판단을 보시면 옆에 블릭이라고 써놓고 OXXX라고 써놨어요. 이 정도면 굿이었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왜 내가 이 와인의 품질이 굿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써놨고요. 저는 이렇게 블릭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답니다. 그럼 블릭 외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TPCT입니다. TPCT는 전형성이에요. 오늘 어려운 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전문가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이런 용어를 쓰게 되네요. 우선 테루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루아는 사실 프랑스어로 땅이란 뜻인데요. 와인에서는 땅이란 뜻보다는 포도가 자라는 모든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양의 질, 석회암인지 화강암인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포도밭이 어느 향을 띠고 있는지, 동향인지 남향인지, 그리고 포도밭의 고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에 위도는 어떤지, 기후는 해양성 기후인지 대륙성 기후인지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일조량은 어떤지, 일조 시간은 아침 해가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지는지, 강우량은 어떤지 이런 게 다 테루아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좋은 와인은 이런 테루아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샤블리에서 나는 샤르도네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오크 향이 너무 진하게 올라오고 너무 강한 파인애플 향이라던가 엄청난 바닐라 향이라던가 미국 샤르도네에서 느낄 수 있는 특성이 올라오면 저는 그게 샤블리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좋은 와인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와인은 테루아 그리고 그 지역, 환경, 기후 등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공장에서 똑같이 뚱뚱뚱뚱 찍어내는 어떤 다른 음료와는 다른 와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제가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성비가 좋은 와인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만 원짜리 와인 마시면 당연히 맛있겠죠. 하지만 잘 공부를 하다 보면 1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같은 와인의 맛을 내는 와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소개시켜 주는 것이 와인 미디어 혹은 와인 비평가들의 일인 것 같고요. 이런 가성비의 요소가 사실 저는 요즘같이 와인의 대중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와인의 소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와인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기호성입니다. 입맛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봤자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성을 우선으로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소를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더 즐거운 와인 테이스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이!